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자, 오늘은 미술을 배우는 아주 눈이 맑아지는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들었습니다. 뭘요? 오늘 나오시는 작가분의 전문가라는 아니, 오늘의 주제는 오늘 뭐 그동안 여러 네. 미술 작품을 했지만 오늘은 청경자라는 한국의 정말 좀 어마어마한 천재 여성 미술가. 그건 저도 압니다. 거기까지 아닙니까? 그거 저도 알아요. 그 청경자와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논란과 네.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그건 저도 압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 그것까지도 저는 압니다. 그렇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이세라 대표님 네. 모시고 청경자 작가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배워본다. 제가 청경자 그 전시회도 한 여러 번 갔잖아요. 너무 멋있어, 진짜로. 수필도 엄청 잘 씁니다. 글도 잘 아 써요. 그래요? 청경자가 그런 거 아닙니까? 베트남전에도 참전도 했어요. 참전을 하셨다고요? 참전에서 뭐였냐면 남자분인데? 종군 미술가. 종군 미술가? 종군 미술가라는 거 참가했어요. 그래서 오. 거기서 전쟁을 보고 전쟁을 그림으로 또 그런 작품도 있습니다. 전문가 맞으시네요. 아주 알다니까 내가. 이세라 대표님 모시고 청경자 작가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세라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충 맞죠, 쟤? 좀. 완벽하게 맞았어요. 네. 네. 야, 청경자 너무 멋있어. 사장님 너무 멋있습니다. 띄워주시면 신나셔가지고 너무 네. 오랫동안 방송하는데 네. 청경자. 네, 오늘은 청경자 작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오늘 왜 청경자 작가로 픽 하셨습니까? 지금 또 전시가 열리고 있기도 해요. 네, 관련된 전시가 열리고 있기도 하고 예. 언젠가 한번 이 작가를 꼭 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기회가 좀 안 닿다가 전시가 열린 김에 좀 지금 소개를 하고 해보자 있으니까. 네, 생각이 들어서 오늘의 주제는 청경자고요. 예. 이게 한국 미술사에서 사실은 그러니까 작품보다 사건으로 더 많이 얘기되는 작가가 청경자이기도 합니다. 위장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지, 딱 그렇지. 아시잖아요. 위장 위장 논란. 논란.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만 이제 뒤로 미루고요. 네. 그러니까 항상 이게 청경자 작가를 소개를 할 때마다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작가의 작품 세계만으로도 정말 독보적이고 너무 훌륭한 작가인데 위작 사건이라는 게 너무 세다 보니까 사실은 작가의 생애나 작품에 대한 이야기보다 위작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너무 가십성으로 맞습니다. 다뤄진다. 네, 이게 너무 세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는 조금만 좀 뒤로 미루도록 할게요. 예. 네. 청경자 작가는 1924년생이고 2015년도에 작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91살 정도의 작고를 한 건데 중간에 이 위장 논란 때문에 1991년도에는 절필 선언을 해요. 그래서 이 기간이 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작품 활동을 했던 기간을 어림잡아도 40년이 훌쩍 예. 넘는 작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정말 청경자만이 할 수 있는 작업을 했었고 무엇보다 청경자만이 살 수 있는 인생을 살았던 작가가 또 이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자유로운 영혼이셨구나. 정말 자유로운 영혼이었고요. 네. 부럽다 자유로워. 이 작가를 설명할 수 있는 그 수식어는 정말 많고 많아요. 내 아이를 홀로 키운 싱글맘. 네. 사회에, 그러니까 한국 미술사상 사회에 작품뿐만이 아니라 저작권을 다 이렇게 환원한 최초의 한국 화가. 네. 그리고 뭐 거의 고구려 고분벽화 이후에는 작품의 메인 소재로 등장한 적이 없었던 뱀을 메인 소재로 삼아서 그 모든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던 화가이기도 하고 정말 이 작가를 설명하는 그 수식어는 많고 많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뭐 또 흔들림 없이 해방 이후에 또 모든 작가들이 이렇게 수묵화로 전향을 하고 막 이럴 때에도 채색화라는 한 가지 길을 평생 동안 고수했던 작가이기도 하고요. 지금 이 작가의 전시가 석파정 그 서울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어요. 예. 작고 10주기 특별기획전이 열리고 있는데 얼마 안 남았네. 네, 이게 좀 안타까워요. 좀 한 일주일 뒤면은 막을 내리긴 하는데 그래도 기간이 있으니까 좀 가보셨으면 좋겠고 예. 요거를 만약에 놓치신다라고 하면은 청경자 작가가 작품을 93점을 생전에 주요 작품을 기증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립미술관에 지금 상설 전시가 계속 열리고 있는데 독수궁. 맞습니다. 이거는 지금 서서문 본관에서. 서서문? 공짜. 네. 공짜. 가서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옛날에. 주제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장기전으로 가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영혼을 울리는 바람을 향하여라고 해서 청경자 화백이 또 세계 기행을 정말 많이 다녔던 작가예요. 이 작가의 그 풍물화를 지금 주로 전시를 하는 그 전시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이 작업도 정말 좋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런 두 전시를 한번 눈여겨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예. 오. 네. 근데 우리가 그 청경자 화백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일단 이 작품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뱀?
뱀 그림. 뱀을 혹시 쓰는데.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처음 봤어요. 서울시립미술관 소장이 미술관에서 되었어요. 봤는데 네. 왜 하필 뱀을 열심히 그리기 시작했을까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죠. 뱀을 많이 여기에 그리시나요? 뱀이 그림에 이게 예를 들면 뭐가 꽂힌 게 있었나 봐. 맞아요. 한동안 뱀을 계속 그려요. 네. 네. 저렇게 뱀만 그리기도 하고 사람 머리에 메두사처럼 뱀으로 뱀 나오기도 화관을 하고 쓰고 있기도 그건 봤다. 하고. 네. 뱀을 계속 그 뱀을 왜 꽂혔지?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뱀이 거의 이 사람 작업에서는 자기 자신의 어떤 분신 같은 것이기도 하고 친구 같은 것이기도 하고 여러 뱀을요? 가지 의미가 있어요. 뱀이 왜 그럴까? 네. 이 생태라는 그림은 이 청경자 화백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반드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청경자 화백을 화가로 자리매김하게 해줬던 최초의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게 네. 이게 이 작가가 28 무렵에 그려져요. 1952년도에 그려지고 이게 전쟁 중이어서 그 부산에서 임시수도였던 부산에서 그 대한민국 미술전람회가 열렸을 때 그때 출품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자극적이고 기괴하다 이런 이유로 전시회에서는 정작 걸리지도 못해요. 그래서 닭이나 개구리를 그려서 출품했던 또 다른 작품 2점만 전시가 되고 그때 이게 그 칠성다방이라는 곳에서 이 전시회 전람회가 열렸었는데 칠성다방 주방에 이게 처박아 놓은 거예요. 아이고. 전시회에서 거부를 당하니까. 근데 이때 이 작품을 보고 나서 사람들이 입소문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아주 특이하고 한 번 보면 잊히지 않는 그림이 있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정작 메인 전시가 아니라 이 주방을 들락거리면서 이 작품을 계속 구경을 해요. 저건 그럴 것 같기는 해요. 네. 한 번 보는 순간 잊혀지지 않을 것 그렇죠. 같기는 너무 해요. 강렬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유명세를 타게 되고 그 다음 달에 열렸던 개인전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더 주목을 받게 되죠. 근데 이 작업에는 이제 청경자 작가의 정말 지독한 그 러브 스토리가 사실은 숨겨져 있어요. 뱀의 뱀에. 예. 네. 원래 이 작업에 그려졌던 뱀은 33마리였거든요. 네. 근데 막판에 이제 몇 마리를 그린 줄도 모르고 몰두해서 막 그리다가 33마리를 그려진 거를 작가가 확인을 하고 당시에 이 작가가 사랑을 했던 사람이 뭐 평생에 계속 질긴 인연으로 이어지는데 하여튼 그 남자가 뱀띠였고 하필이면 당시 나이가 35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맨 위에 지금 두 마리. 꽃뱀 2마리가 얽혀 있죠. 아이고야. 아이고야. 저거 2마리를 추가로 그려 넣어서 완성된 그림이 지금 저 생태라는 그림입니다. 저 그건 들었어요. 그러니까 청경자 저 화백이 네. 생전에 어떤 기자를 맞습니다. 좋아했대. 네. 잘못된 선택을 하시네. 근데 그 기자가 유부남이었어.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야 기자도 진짜 피곤할 것 같은데 유부남까지. 왜 하고만은 맞습니다. 또 매력이 정말 있었나 봐요. 그 기자님이 전남일보의 기자였고, 아, 그래요? 그래서 김남중이라는 그 실제 뭐 모든 그 수필이나 뭐 이런 데서 등장을 해요. 그래서 네. 김남중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청경자 화백을 만났을 당시에 이미 이제 유부남이었어요. 예. 근데 청경자 화백은 이 사람이랑 이제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거의 뭐 질긴 인연이 30년 가까이 이어지는데 이 사람과의 사이에서 2명의 자식을 또 낳기도 합니다. 네. 유부남이었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본집과 이 청경자 화백의 그걸 왔다 갔다 하는 그 삶을 이제 계속 또 지속을 하게 돼요. 댓글창에 역시 기자가 문제야. 아, 네. 역시 기자들이 문제야. 좀 어딜 가나. 정말. 이 그림은 정말 그 청경자 화백이 인생이 가장 힘들 때 그려졌던 그림이기도 하거든요. 일단 이 관계 자체가 너무 힘들었었고 임신을 했다라는 거를 알고 나서도 그린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임신을 했다라는 사실을 알리고 그 기자에게 그랬는데 전쟁 중이었잖아요. 그 헤어지자라는 편지 한 통을 남기고 행방불명이 되기도 해요. 누가 그 남자가? 그 남자가. 아 진짜 나쁜 놈이네. 왜 청경자 편지를 남겨? 그 편지에는 심지어 꼭 성공해라. 화가 난다. 라는 글을 네.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딱 그려졌던 그림이고요. 또 청경자 화백이 유독 아꼈던 3살 터울의 여동생이 있었는데 예. 결핵으로 죽어요. 아하. 근데 청경자 화백은 오랫동안 생활고에 시달리거든요. 이 시기도 너무 힘들었던 시기이고 그래서 치료비가 없어가지고 밤만 되면 청경자 화백이 자존심이 정말 센 여성이었으니까 밤만 되면은 그걸 잊으려고 이제 술에 취해가지고 동생의 병간호를 하고 뭐 이러다가 술에 취해 잠이 들면서 내일 아침이 되면 누구라도 찾아가서 내가 돈을 빌리겠다, 약값을 마련하겠다라고 하고 아침이 되면은 또 다시
누구를 못 하는 찾아가나 거예요? 못하는 아. 거예요. 못하는 거지. 이거를 못하는 막 반복을 하다가 누가 고양이를 삶아서 먹으면 기침이 낫는다. 결핵이니까. 라고 해서 고양이를 아주 어렵게 구해가지고 진짜 삶아서 먹여요. 아이고야. 근데 그게 낫겠어요? 안 났지. 병이 더 위독해지고 결국은 이제 죽게 돼요. 민간요법이랄 거 네, 민간요법. 아. 딱 그 시기에 그려졌던 그림이 저 생태인데 처음에는 뱀을 이제 그리러 가서 광주에 살고 있었거든요. 청경자 고흥 사람이에요. 그래서 광주역 앞에 있는 뱀집에 가서 계속 이제 뱀을 보고 있으니까 처음엔 너무 징그러워서 피하고 싶었는데 뱀집이 있어요? 뱀집이 있었대요. 그때 당시만 해도. 뱀 이렇게 정말 실제로 볼 그래가지고 수 있는. 우려서 먹었나 보지. 청경자백이 먹진 않았지만 근데 보고 있으니까 막 혀를 날름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명을 느낀 거예요. 살아야겠다는 보고? 의지 같은 것들을 또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에는 아예 그 유리병을 하나 제작을 해가지고 그 뱀집 주인한테 내가 화가인데 그림을 좀 그리고 싶다. 여기에 뱀을 가득 담아달라. 라고 해서 독사랑 꽃뱀을 가득 담아놓고 맨날 그걸 가서 그리는 거예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가서 스케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맨날 이 청경자백이 이때 썼던 일기, 뭐 기록들, 자서전 같은 거를 보면 너무 낮에는 너무 괴로워서 죽고 싶었는데 밤만 되면 가족들이 다 잠들고 뭐 병든 그 여동생을 옆에 두고 하면서 자기가 했던 생각이 그 무수한 뱀들을 어떻게 그리지? 어떻게 한 화면에 구상하지? 이 그림을 이 생각을 맨날 하면서 잠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2년 정도 저 그림을 이제 그리고 나서 출품을 하는 거예요. 2년이나 네, 됐어요? 구상하고 그 고치고 여동생 죽고 나서 또 고치고 뭐 이렇게 된 거죠. 네. 저런 그림이었습니다. 네. 야, 뱀을 그렇게 2년 동안 쳐다보고 있으면 그 남자를 생각한 거 아니야? 그 그러니까 정말 작품 기자? 일반적이지 않은 거죠. 청경자 그쵸? 청경자 하백은 진짜 이런 표현을 쓰기도 저도 참 싫지만 이 말밖에는 뭔가 할 수가 없는 게 너무 정말 천재 작가였고 너무 뛰어난 여성이었거든요. 근데 남자 복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진짜 남편이 안타깝다. 있었어요. 원래 남편이 있었는데 이 남편은 또 경제적으로 너무나 무능해. 무능했어요. 네, 그래서 이 남자와의 사이에서도 첫 남편과의 사이에서도 두 아이를 낳거든요. 예. 그래서 내 아이를 혼자 싱글맘으로 부양을 하는데 경제적으로 너무 무능하니까는 자기가 이제 생계를 다 책임졌어야 됐고 그래서 뭐 광주 여고 뭐 이런데 모교였던 여기에 이제 미술 교사로 부임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점심시간이 되면 엄마가 갓난아기를 데리고 이제 오는 거예요. 학교로. 그럼 소사실에 가서 잠깐 젖을 물리고 다시 또 애를 보내요. 그리고 또 이제 일을 해요. 밤이 되면 또 이제 작가로 살아야 되니까 선생으로만 살 수 없으니까 그 작품 활동을 열심히 한 다음에 뭐 이런 개인전을 또 열기도 하고 그 개인전에서 만났던 사람이 바로 그 김남준 기자입니다. 네. 지역 신문 박복이네. 기자였으니까 기사를 써주다가 그래서 그 시기 50년대의 작품들은 이제 이런 작품들인데 또 다른 50년대 대표작이 이 작품이에요. 정이라는 작품. 저거 진짜 실제로 보면 기가 막힙니다. 이 작품 좋죠. 작품은. 예. 네. 장녀였던 이혜선 씨를 모델로 해서 그린 그림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예. 모정이라는 게 또 청경자 작가의 작품을 이해하는데 좀 중요한 핵심 키워드인데 언제나 그 또 성이 다른 두 아이들, 내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미안함이 항상 있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아이들에 대한. 그리고 너무 가난했으니까 그런 또 미안함이 있어서 이 시기, 이때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던 시기여서 어느 정도였냐면 아무리 아궁이에 불을 때도 집이 따뜻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린 갓난아기를 이제 재우다 보면은 이 아기가 오줌을 싸는 거예요. 갓난아기가. 그럼 잠깐 그 오줌의 훈기 때문에 잠깐 따뜻함이 돌았다. 아 세상에. 그 시기에 아이고야. 그려졌던 그림이 딱 저 그림이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장녀에 대한 미안함,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을 생각하면서 근데 이때도 이 청경자 작가가 정말 독한 게 그런 시기에도 밤이 되면 다시 붓을 잡는 거예요. 이 지금 그 대한미업에 출품을 했던 전람회에 출품을 했던 작품인데 이 전람회에 오직 이 작품을 완성을 해서 출품을 하겠다 예. 라는 생각으로 밤마다 그림을 그려서 이걸 출품을 해요. 근데 이게 또 대통령상을 수상을 하게 되고 청경자 작가에게 좀 기쁨을 안겼던 작품이고요. 이 작품도 지금 서울미술관 전시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진짜 어려웠을 때 그린 그림이군요. 그림이에요. 근데 네. 뭔가 강인한 여성이네. 정말 강인한 여성이죠. 왜냐면 생활고 이런 것들은 사람이 버티기 되게 힘든 거라서 힘들죠. 혼자서 그거를 또 버틴다는 게 꿈이 있다라고 해서 그걸 계속 자꾸 맞습니다. 보여잡고 할 게 되게 어려운 네. 건데.
그래서 뒤에 보시면 지금 이게 해바라기를 그린 건데 해바라기가 또 시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요런 게 또 있고 작품 재료를 보면 종이에 채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이 채색화라는 거는 그 청경자 작품에서 색깔이라는 건 정말 중요한 요소인데 이 채색화가 뭐냐면 동양화에서 한마디로 먹 대신에 다양한 그 색을 내서 사용했던 그 그렸던 그림을 이야기를 해요. 예. 근데 이때 색을 내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튜브형의 서양 물감이 아니고요. 돌을 갈아서 만든 뭐 돌가루, 이 석채나 돌가루? 분채. 예. 그래서 청경자 화백은 이런 가루에 뭐 그 물을 개어서 사용을 한달지 이제 이런 것들을 평생 그려요. 물감으로 한 게 아니에요? 네. 저 그래서 가운데 있는 아이랑 고양이는 뭐예요? 고양이도 청경자 작가의 작품에서 자주 등장을 하는 요소인데 아이의 어떤 외로움을 채워주는 요소로도 또 등장을 하기도 하고요. 고양이를 좋아했나 네. 보다. 고양이를 잡아먹었던 게 영 마음에 걸렸나? 그랬을 수 있어요. 그랬을 수 있어요. 꽃과 나비와 여성과 뭐 이런 것들이 청경자 화백의 모티프로 자주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채색화라는 것들 한번 보시면 색을 정말 잘 쓰는 작가예요. 이 예. 작업도 한번 보여주시면 야. 너무 잘 쓰잖아요. 제주도 예. 풍경 제주도. 너무 잘 쓰는 이런 것들. 그러다가 이제 60년대가 되면은 작품의 크기 자체가 좀 커지고요. 색채적인 실험이 이제 최고조에 달하고 무엇보다 생활이 조금 안정이 돼요. 네. 저 그림이 팔리면서 네, 그림도 팔리고 이제 뭐 홍대에서 또 교수로 또 일을 하기도 하고 하면서 60년대가 되면 조금 안정이 되고 예. 무엇보다 그 김남중이라는 남자와의 관계도 이때 이제 좀 어떤 사정이 있어서 마치 일반적인 정상적인 그 부부 사이처럼 같은 집에서 좀 사는 시간이 좀 생겨나요. 예. 나쁜 사람 돌아온 겁니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 사람이. 이혼은 안 하고 안 하죠. 평생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한 집에 좀 살면서 예. 이때 그림들이 이런 작품들이 나와요. 아, 환이라는 따뜻하네. 작품. 네, 따뜻해. 뭔가 청경자 화백은 2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사실은 한 번도 제대로 된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거든요. 예. 첫 번째 남편과도 그랬고, 근데 환상 속에서 지금 결혼식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이때 보면 이런 여기서 면사포를 또 쓰고 있잖아요. 이런 어떤 행복한 시절의 짧은 꿈들이 반영이 됐던 그림이 60년대이고 예. 이런 작품들도 그 전시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참 그러니까 이것도 두 사람이라는 작품인데 이건 출품작은 아니지만 60년대를 대표하는 또 작품인데요. 색채도 화려하지만 보면 우산 같은 것들이 막 나뒹굴고 있잖아요. 더 이상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이 시기에는 우산이 필요 없습니다. 따뜻한 느낌이 있네요. 네, 네. 꽃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아름답게 만개해 있고 환상의 어떤 장면들, 두 남녀가 서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이제 그려지게 되는 건데, 저는 참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정말 이게 그 사랑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언제 어떻게 끝나는지는 두 사람 본인만 아는 어떤 신비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야, 근데 진짜 이거 좀 잔인한 얘기지만 네. 행복한 시기의 그림은 네. 뭔가 매력도가 좀 떨어지네. 그래요? 오. 뭔가 이게 청경자 화백만의 그런 게 좀 절절한 그런 게 좀 떨어지네. 그럴 수 있어요. 네. 그 정말 고통스러웠을 때에 그렸던 그림들을 보면 진짜 강렬하거든요. 오직 청경자만이 그리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런 그림은 이제 또 다른 결이기는 해요. 예. 네. 예. 그런 걸 또 느끼시는군요. 네. 너무 미안하네. 그래서 그 시기의 작품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 좋은데 왜 그러십니까? 좋은데 왜 그러세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예. 예? 근데 이 청경자 화백이 이런 것들을 보면 청경자 화백이요. 사파? 사파. 박경리 소설에 네. 생활인이었다고 했잖아요. 예. 정말 예술가로서의 기질 같은 것들은 타고났지만 그러나 이제 실제 이 청경자 화백이 제가 좋은 이유는 정말 두 발을 그 정말 땅에 굳건히 붙이고 생활인으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쉽지 않은데. 사파도 열심히 그려요. 예. 예. 그림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정말 돈이 되는 것들은 다 했던 저도 그런. 예전에 한번 가서 봤을 때 되게 조그만한 그림들이 네, 많았던 것 같아요. 흑백의 사파. 어떤 사파들. 네. 저런 어떤 여성 소설가들과 또 친했어요. 그래서 박경리 작가나 뭐 손소희 작가나 이런 사람들이랑 친했어서 당시에 이제 이 사람들이 신문 연재했었던 거기에 사파를 그리면서 생활을 또 이어가기도 하죠. 예전엔 저런 게 또 유행이기도 했고. 맞아요. 소설 연재하면 다 작가들이 미술가가 사파를 많이 사파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랬죠. 예. 그래서 그 사파 섹션을 또 따로 보실 수가 있고
초반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경자 하백은 문학이랑도 정말 연이 많았던 작가예요. 문학적인 기질도 많았었고 본인 스스로가 글도 정말 잘 썼거든요. 글 진짜 잘 써요. 네. 그래서 많은 어떤 문학 잡지의 표지를 그리기도 했었어서 예. 그 표지들을 이렇게 한 자리에서 또 보실 수도 있습니다. 문학 잡지의 표지 그림을 그린 거군요. 네, 표지작들도 굉장히 훌륭해요. 이 전시장에서 제 생각에는 그 뭐 하이라이트가 되는 섹션이 참 많아요. 한 80점 정도가 출품이 됐는데 다 주요작들이 출품이 돼서 볼만한데 예. 그 중에 하나가 또 여행을 다녀와서 풍물기행을 했던 풍물화를 남겼던 그런 어떤 섹션이 따로 있어요. 예. 청경자 하백은 이제 60년대에 생활이 좀 안정이 됐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안정이 또 드니까 이 사람이 자유를 찾아서 또 떠나기 시작해요. 해외 여행을 네. 열심히 다니기 시작해요. 네. 자유와 고독이라는 게 이 사람 인생에서는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애들도 다 컸을 것 같고. 애들 어렸는데도 떠나요. 아 그래요? 어렸는데도 야. 떠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개인의 해외여행이 전면 자유화가 된 게 1989년이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청경자 화백의 풍물기행은 1969년도부터 시작이 돼요. 오. 그러니까 예술가로서 비자를 또 받아가지고 어. 그러니까 이미 이때 이 사람은 나라에서 인정하는 몇 안 되는 또 예술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자유롭게 넌 다녀라. 맞습니다. 엄청 많은 나라를 다닌 걸로. 정말 나오더라고요. 많이 다녔는데 예. 69년도부터 한 30년 동안 정도의 20개국을 여행을 하는데 20개국이요? 20개국이요. 근데 이때 그 어. 다녔던 그 여행지들을 보면요. 예. 여자 혼자 몸으로 사실 다니기 어려운 지역, 지금도 망설여지는 지역. 예를 들면 뭐 콩고, 콩고. 세네갈, 세네갈. 아프리카를 주로 여행을 해요. 이 사람이. 뭔가 느낌이 딱 그러해요. 네. 아. 타히티, 사모아. 그 지금이야 뭐 발리가 그냥 우리가 관광지이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렇겠죠. 발리부터 해가지고 야. 사람들이 정말 다니지 않는 지역들을 막 일부러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 진짜 시기의 어떤 자유로운 그림들. 영혼이구나. 와. 부럽다. 부러우세요? 와. 저 에밀리 브론테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폭풍의 예. 언덕을 쓴. 그러니까 자기 본인과도 좀 겹쳐지기도 하고 불행했던 어떤 사랑이나 뭐 이런 것들 평생 고독했던 작가이기도 하고 또 동생을 결핵으로 잃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 작가가 또 에밀리 브론테여서 항상 그 청경자 하백이 에밀리 브론테 생가에 가고 싶다. 배경지였던 그 폭풍의 언덕의 배경지에 가고 싶다. 이렇게 야. 얘기를 하다가 80년대에 정말 떠나요. 네. 그래서 그 배경이 된 황무지에서 사진을 이렇게 멋지게 또 찍기도 합니다. 저는 저 폭풍의 언덕을 군대에서 읽었거든요. 어, 그래서 네. 저 소설만 보면 군대 생각이 나. 너무 싫다. 네. 그래서 별로 이미지가 좋지가 않아. 아, 그래요? 네. 어. 참 이런 도미니카 공화국부터 해서 안 가본 데가 이제 없었고. 예. 그래서 이런 어떤 풍물기행을 하고 나서 이런 작품들을 또 남기기도 하죠. 아하. 이건 서울시립미술관에 지금 소장이 되어 있는 거고, 이거 아까 봤던 야. 우리 야, 자마이카의 자마이카. 고약한 여인. 네, 이런 자메이카 채색감. 가서? 와, 네. 저런 걸 그리고 어머나. 참 멋집니다. 네, 그라나다 정말 지금도 야. 참 가기가 힘든 곳이에요. 색감이 기가 막히구나. 멋지죠? 정말. 네. 네, 이거 이제 사모아에 가서 자기가 호텔에서 자기 자신을 좀 그린 거예요. 어허. 아까 말씀하셨던 유일한 그 종군 화가로, 종군 화가. 네, 유일한 그 여성 화가로 참전을 해가지고 예. 베트남전에 참전을 해서 저런 작품들을 또 남기죠. 아, 진짜 대단. 저것도 지원해서 가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네. 본인이 네. 내가 본인이 이제 전쟁 따라가고 싶다. 몇 명 후보군이 있었는데 본인이 선뜻 가겠다라고 또 얘기를 한 거죠. 예. 정말 쉽지 않은 선택을 정말 그 용기가 좀 있었던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눈으로 봐야지만 그릴 수 있는 사람이었나 보다. 맞아요. 그 이 사람 작업의 또 특징이 제가 뒤에서 또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예. 자기 자신이 아닌 것을 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면은 안 그 그래요? 그리지 않아요. 이 사람이. 아. 그러니까 정말 그 작품과 자기가 굉장히 그 완전 끈끈하게 밀착되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작품 앞에서 정말 진실했던 작가. 어떤 작가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어떤 작가가 안 진실하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어떤 작가들은 그 작품 활동에 어떤 하는 데 있어서 형식적인 어떤 실험을 하거나 이런 데 의의를 두기도 해요. 그래서 뭐 추상화를 실험한달지 이런 거에 또 작품 활동에 의미를 두기도 하거든요. 근데 청경자 하백에게 있어서는 형식적인 실험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고 정말 나의 삶을 그리는 거. 내가 지금 가장 그리고 싶고 내 삶에서 가장 절박한 이야기를 그리는 게 청경자 하백의 작품 활동이었던 거예요. 내가 직접 보고 그렇죠. 느낀 것만 네, 그리겠다. 맞습니다. 네. 그런 엄청 어떤 솔직한 스타일이네요. 정말 솔직했대요. 그래서 청경자 하백을 공통적으로 그 청경자 하백을 만나봤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 공통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숨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남긴 지금도 우리 읽을 수 있는데 그 내 슬픈 전설의 49페이지라고 하는 자서전이 있어요. 예. 그 자서전을 보면 진짜 솔직해요. 많은 것들을 정말 숨기지를 거기서 않아요. 그 기자 얘기도 다 나오니까. 너무 자세하게 나와요. 정말 자세하게 나와서 이거 괜찮나? 싶을 정도로 정말 자세하게 나옵니다. 예. 대단한 사람이네. 정말 이걸 읽고 있는 게 사실 저는 좀 고통스러웠던 순간들이 막 있었는데 예. 특히 이제 임신을 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은 임신을 했다는 걸 알고 애를 이제 지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디서 이제 속설을 듣고 말라리아 약을 먹으면은 애가 떨어진다라고 해서 그런 약을 막 또 먹기도 아이고야. 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안 되니까 결국은 이제 중절 수술을 받고 뭐 이제 이런 그런 얘기도 기록 막 다 나와요. 다 나와요. 그러니까 눈을 딱 떴는데 중절 수술을 받고 눈을 딱 떴는데 그 밀레에 만종이 걸려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네, 네. 그 수술실에. 야. 그래서 그거를 보고 눈물이 막 쏟아졌다는 거예요. 저 그림의 평온함과 지금 자신의 처지가 너무 대비가 되면서. 요런 어떤 기록들도 우리가 막 이렇게 쭉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이런. 해외 기행은 저걸 또 연재를 했다고 들었어요. 네. 신문에 연재를. 신문에 했네. 연재를 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정말 또 인기가 있었어요. 음. 해외여행도 흔하지 않았지만 여자 혼자 해외여행 더 흔하지가 않았잖아요. 갔는데 그림까지 그렸어. 네. 그걸 그래서 그림도 연재를 하고 본인의 어떤 일화 이런 것들을 글을 워낙 잘 쓰니까 이게 너무 인기가 있어가지고 또 청경자 하백을 스타로 만들기도 했죠. 그걸로. 네. 근데 청경자 하백은 사실 살아생전에 이미 셀럽이었어요. 네. 73년도에 갤러리 현대 지금도 있는 이 갤러리 현대 현대화랑이었는데 그때는 여기서 이제 개인전이 열리는데 마지막 날만 해가지고 그 3,000명이 왔다 갔다. 3,000명. 당시로 지금도 너무 놀라운 지금도 기록이지만. 그렇죠. 근데 이때 누가 주로 왔냐라고 하면 여성 관객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여성들이 좋아했어요. 네. 청경자 청경자 걸크러쉬가 또 있고 그래서 미술을 전공하는 여성들이 너무 많이 왔었고 청경자 하백의 스타일을 또 담고 싶어하는 옷도 너무 잘 입었거든요. 네. 이런 이미 살아생전에 굉장히 유명했던 담배 사람이었어요. 피는 사진 보니까 너무 멋있더라고요. 멋있죠. 네. 저는 그것도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그 전시회 가면 청경자 화백이 작업했던 걸 이렇게 다시 꾸며놓은 게 있는데 화구들. 바닥에서 항상 그려. 맞아요. 바닥에서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맞아요. 네. 허리가 얼마나 아플까 싶은데 그걸 바닥에서 그렇게 그리더라고. 진짜 저도 참 그게 그것도 신기한 신기해요. 게 보통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앉아서 그리잖아요. 맞아요. 네. 청경자 화백은 평생 동안 작업실 같은 것들을 이제 따로 막 두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아파트에서 그냥 아파트 아파트에서. 한켠에 그냥 보신 게 아파트 방에 있는 그림 방에서 네. 쭈그려 앉아서 이제 그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말 삶과 어떤 작업의 경계가 사실은 없고. 거의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이야. 절필 선언을 한 이후에도 청경자 화백은 뭐 그림을 계속 그리기는 해요. 예. 이런 그 94년도에 멕시코 시티에서 스케치하는 모습들이 와. 남아 있기도 하고 멋있다. 멋있죠. 이 그림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와. 참 미쳤다. 멋있습니다. 미쳤다. 멋있다. 그래서 전시장에 가면 이거 이제 제가 찍어온 사진인데 직접 이제 그 세계 기행을 다니면서 모습들이에요. 참 멋집니다. 예. 이건 아프리카 가서 직접 네. 보고 그린 거구나. 안 대표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아프리카잖아요, 아프리카. 맞아요. 띄워주시면 안 됩니다. 맞아요. 이거 이제 그 아프리카 기행을 하면서 예. 73년도에 기행을 바탕으로 해서 그려진 작품인데 대표작 중에 하나예요. 이 위에 여자 보이세요? 여성이 네. 저 울고 있는 거예요. 나신으로 엎드려 있는 참 뭐 우리가 이제 울고 있는 것 같죠 아무래도 예. 고개를 파묻고 있는 자기의 어떤 자화상 왜 울까? 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아프리카 저 코끼리 위에 자기를 그려 넣었다고요? 네. 근데 왜 울까요? 야생의 76년도면은 한 이제 한 4년생이니까
50이 넘었을 때네요. 이 시기가 되면은 딱 이 시기에 이제 청경자 화백이 세계 개항을 다니고 어쩌고 하면서 그 남자와의 관계도 정리를 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그 길게 이어졌던 그 질긴 인연이자 악연을 딱 정리를 했을 무렵이 딱 이 무렵이기도 해요. 예. 그래서 인생의 어떤 한 페이지가 아마 넘어가는 시점이었을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여성으로서의 삶을 생각해 보면 예. 일반적이지가 않잖아요. 이 삶이 본인의 어떤 삶을 생각하면 본인이 선택해서 그렇게 이게 아주 당차게 살아왔지만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서름이나 한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여러 어떤 생각들이 겹쳐지면서 그 시기에 만들어진 그려진 작품이 또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내 슬픈 전설의 49페이지인데 청경자 작품에는 이렇게 몇 페이지라고 붙인 게 있잖아요. 이게 나이를 말해요.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49살의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그렸던 그림이고 뒤에 가면 또 내 슬픈 전설의 22페이지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그려졌지만 22살의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그렸던 자화상입니다. 네. 그래서 이 숫자는 이제 그런 것들이고 울고 있는 여인이 있잖아요. 저도 네. 이게 굉장히 독특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게 또 등장하는 게 60년대 말에 그려졌던 청춘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예. 관계가 좋았을 때군. 여기에도 우리 진남 여기에도 씨요. 울고 있는 여인이 아 그래요? 또 등장을 밑에 합니다. 울고 있는 밑에 울고 여인이가. 있는 여인 보이세요? 예. 음. 저렇게 조그맣게 있네. 네, 조그맣게 그려져 있죠. 네. 있네. 근데 이 전시장에 가시면요, 이제 한 좀 뒤에 가면 어떤 섹션이 있냐면 청경자 작가에게 남기고 싶은 메시지를 관객들에게 적게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예. 근데 거기 누가 이런 거를 남겨놨더라고요. 쪽지에 네. 쓰는 거예요? 네. 청춘이라는 걸 보고 처음에는 여인을 발견을 못했대요. 그래서 왜 다 청춘은 아름다운 꽃이야? 라고 이제 약간의 반감을 가지고 좀 들여다보다 보니까 쓰러져 있는 여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아름답지만 가까이서 보면은 별로 이렇게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고 그 아름다움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게 청춘일 수도 있고 정말 저거 인상 깊게 잘 봤다. 훌륭한 관객이네. 네. 그 비극 희극이랑 비슷한 어. 얘기. 그렇죠. 가까이서 보면 네. 저는 이 관객들의 메시지를 읽는 것도 정말 재밌었던 게 공통되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잊고 있었던 열정이 되살아났다. 열정. 정말 뜨겁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했다. 청경자 화백을 보고 이런 메시지를 받는 관객들이 많은 거예요. 보고 질풍노도의 시기였으나 어쨌든 그 계속 열정. 살아냈다는 거. 네. 워낙 인생 자체가 질곡이 많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걸 느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두 분은 또 이제 어떤 것들을 느끼실지 또 모르죠. 근데 상당히 많은 관객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열정. 네. 다시 한번 내 인생이 내가 이제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혹은 뭐 60이 넘었는데 다시 한번 열심히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런 메시지가 참 많은 걸 보고 청경자라는 사람이 일관되게 뭔가 이런 메시지를 좀 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진짜 했었습니다. 맞는 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기자가 뭐가 좋았을까? 아. 생각이 진짜 떠나질 않더라고. 그렇지만 않았으면 이게 인생이 편했을 텐데. 진짜 제가 기자 도대체 맞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다. 그 자서전 보다 보면 저도 진짜 가슴을 쳤던 게 이거 왜 빠졌을까? 도대체 왜 빠진 건가? 내 말이 그 말입니다. 그 사랑이 시작된 순간이 있는데 내가 예. 그 순간을 읽다가 이것 때문에 사랑이 빠진다고? 그게 뭔데요? 이랬던 거예요. 그게 뭔데요? 이게 그 개인전을 열었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개인전 때 뭐 좋은 기사를 써주기도 하고 했던 기자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뒤풀이를 하다가 이제 이 기자를 만난 거예요. 예, 그 기자 중에 뒤풀이하다가. 한 명이 그 사람이었고. 근데 이제 술이 좀 얼큰하게 오르니까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한 곡절을 이제 뽑게 된 거예요. 노래를 한 거예요? 네. 예. 노래를 근데 잘 불렀나요? 노래 잘 잘했대? 불렀어. 잘 불렀을 것 같죠.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그래요? 청경자 작가에게 자 이제 너가 불러봐. 너가 주인공인데 불러봐야지. 사람들이 이러는데 청경자 화백 이제 쑥스럽잖아요. 그래서 예. 쭈뼛쭈뼛하고 못 부르고 있으니까 옆에서 이 사람이 운을 먼저 띄워주면서 울 밑에서 봉선아야 이걸 도와줬다는 거예요. 도와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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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부터 빠져들었다. 이게 이해가 되냐고. 아니 그거 되게 슬픈 얘기 같아요. 왜냐면 왜요? 지금까지 되게 억척스럽게 살아왔는데 아무도 주변에 날 도와줬던 사람이 없었다는 거지. 그 따뜻함에 본인이 반한 거야. 아니 술잔 흑기사 한 번 한 거 아니에요? 흑기사. 와, 그렇죠. 흑기사를 한 건데. 저는 지금
이 기자님의 이 풀이에 어. 바로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맞아요. 네, 맞아요. 내가 너무 외롭게 살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힘겹게. 청경자 화백이 그 시간까지 얼마나 외롭게 살아왔던 사람이었는지를 강인해 보이지만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게 이 뭐라고 이야기 제가 이 문장을 잊을 수가 그거 없는 하나로? 게 그 순간 자기가 뭐를 느꼈냐면 청춘이 메말라 버린 나는 목 타는 사막에서 이거는 이제 아니에요. 이거는 박경리가 이제 쓴 시고 예. 청춘이 메말라 버린 나는 목 타는 사막에서 감로수를 마신 듯한 기분이었다. 그때부터 나는 그에게 끌리게 된 것이다. 라고 자서전에 써요. 미쳤다. 정말 저도 이거를 보다가 어.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고작 이런 걸로 지금 빠지면 어떡하나. 고작은 아닌 것 같아요. 고작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고작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눈에 지금까지 들어오는 거지. 살아왔던 인생에서 아무도 나에게 해주지 않았던 걸 이 네. 사람이 그 순간에 나에게 해준 거예요. 다른 세상이 열리는 왠지 거죠. 왠지 경험. 왜 이렇게 왠지 경험인데 왜 이렇게 난 이거를 공감한다는 게 지금 그렇지? 더 놀라운데요, 기자님. 경험까지는 아닌데 어. 공감한다는 것이. 뭔가 경험이 있는 사람인 것 네.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처음에 이게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뒤이어서 이제 어떤 말들이 나오냐면 늘 먼저 만나자고 한 거는 그 사람이었대요. 예. 근데 맨날 약속 시간이 늦었다는 거예요. 누가 그 남자 김남중이랑 남자가? 기자. 꾼이네 꾼. 여기서부터 글렀습니다. 꾼이야 그러니까 꾼. 꾼이야 꾼. 맨날 기다리게 한 거예요. 예. 근데 맨날 그 철로변에서 데이트 장소였는데 그러면 이제 청경자 화백은 맨날 먼저 만나자고 하곤 자기지만 맨날 늦었잖아요. 네. 그래서 가슴이 조마조마하면서 올까 말까를 기다리다가 저 멀리서 오는 거를 보고 나면 너무 좋았대. 그때서야 너무 안도감과 아. 행복을 느꼈다는 거예요. 미쳤어. 꾼이야, 꾼. 이게 평생 되풀이가 꾼이야, 됩니다. 난리도 아니에요. 갑자기 뭐 이제 자기는 본부인한테 등남을 해가지고 1년 정도를 갑자기 예고 없이 또 발길을 끊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예고 없이 또 예고 없이 그러다 갑자기 예고도 없이 또 나타나가지고 또 애가 보고 싶어서 왔다. 진짜 나쁜 남자. 그런 난리가 분들은 극형에 처해야 돼요. 정말 극형에 처해야 돼요. 아. 진짜 극형에 처해야 됩니다. 사랑이 뭐길래 근데 진짜 청경자 사랑이 화백이 뭐길래, 진짜 이거를 사랑이 뭐길래. 끊어내지 못해요. 네, 끊어내지 못합니다. 진짜 청경자라는 작가가 뭔가 열정이 있었던 것 같아. 정말 그런 거에도 근데 열정도 열정이지만 저는 끌리고 하는 그 게. 김남중이라는 분이 명확하게 상대방이 이제 결핍된 게 무엇인지 본인이 채워주는 걸 아는 진짜 꾼인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었을 거는 같아요. 매우 똑똑한 사람이에요. 네. 매우 똑똑한 사람. 이 사람은 이렇게도 나를 밀당했다. 떠날 수가 없다. 밀당했다. 네. 밀당. 밀당이라기보단 이거는 거의 뭐 가스라이팅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던 거는 같은 게 그 처음에 이제 기자로 그 시작을 하지만 나중에 네. 이제 사업으로도 번창을 하고요. 정치 쪽으로도 가고 그래. 아 그래요? 뭐 이래요. 그래. 네. 이 밝은 사람의 이게 진짜 보니까 그랬던 남성으로 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참 개인사가 참 어쨌든 이게 행복하지만은 않았던 그러네요. 사람이고요. 우리가 청경자 화백 이야기를 하면 또 미인도 그 위작에 미인도. 대한 이야기 뭐 안 할 수가 없는데 바로 이 작품이 그 이게 위장 논란의 논란 작품이에요? 네, 논란의 작품입니다. 예. 이 미인도 사건을 이야기를 하려면 1979년도에 있었던 12.6 사건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때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했던 김재규가 가지고 있었던 작품이 바로 미인도예요. 저 작품을 네. 김재규가 가지고 있었던 네, 작품이에요? 맞습니다. 아하. 그래서 국가에서 김재규의 재산을 환수를 하게 되고 예. 그 환수 재산 목록에 저 미인도가 있었던 아하. 거예요. 예. 근데 처음에 뭐 환수를 하고 나서는 곧장 79년도에 환수가 이루어지고 80년도에 이게 국립현대미술관으로 이관이 돼요. 미술 작품이니까. 80년도에 이관이 되고 나서 한 11년이 넘게는 이 작품이 세상에 나오지를 않아요. 근데 존재 자체가 없었고 예. 그러다가 1991년도에 당시에 그 문화공보부의 장관이었던 이어령 장관의 아이디어로 움직이는 미술관이라는 게 기획이 되는데 유명 작가의 그 대표작 혹은 뭐 유명 작가의 어떤 작품들을 포스터로 찍어가지고 예. 판매를 하기도 하고 전시를 가볍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움직이는 미술관이었던 거예요. 진짜 작품은 진품은 아니고 아니더라도 인쇄를 해가지고 근데 그때 이 미인도가 출품이 돼요. 그래서 그때 청경자 화백의 어떤 지인이 이 작품을 보고 나서 이 작품이 있더라라고 알려준 거예요. 근데 청경자 화백이 나는 그런 그림을 그린 적이 없는데 라고 해가지고 한번 가져와 봐라 라고 해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자택에 방문을 해요. 저 미인도를 가지고. 근데 보자마자 청경자 화백이 내 작품이 아니다. 나는 이런 걸 그린 적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위작 논란이
난리가 이제 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난리가 나게 되죠. 예. 근데 청경자 화백은 단 한 번도 인정을 하지 않아요. 난 그린 적이 없다. 저 그림은 내가 네. 그린 거 아니야. 절대로 그린 적이 없다라고 죽을 때까지 그 입장을 고수를 했었고요. 음. 이게 그 미인도의 어떤 모티프가 됐다라고 네. 알려져 있는 장미와 여인이라는 작품이에요. 이거는 예. 청경자 화백의 작품이 맞아요. 네. 본인도 인정했고 본인도. 밑에 사인도 있네. 맞습니다. 위작도 있기는 있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다 위조됐다라고 청경자 화백 측에서는 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음흠. 이 두 작품을 이제 비교해 나란히 놓고 보면 이제 이런 비슷하긴 거예요.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색감도 어떠신가요? 약간 청경자 화백스럽기도 하고. 근데 뭐 나비는 사인도 그대로 있네. 네. 어. 나비나 뭐 이제 이런 경자. 디테일들. 어. 이때 1977. 그쵸. 그래서 뭐 이게 논란이 막 되면서 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회에 미인도 감정을 의뢰를 하기도 하고. 예. 근데 감정위원회는 진품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요. 그러고 나서 청경자 화백이 바로 절필을 선언해버리고 미국으로 떠나요. 1991년도에. 본인은 내가 아니라는데. 내가 아니다. 아니라는데. 네. 음. 네. 근데 저 그거 생각나요. 청경자 화백이 예전에 그 이세라 대표님 말씀 어려웠을 때 굉장히 먹고 살기 어려우면 그림을 팔아야 되잖아요. 네. 그림을 그렇게 못 팔았대. 맞아. 그림을 팔면 내 자식을 어디 보낸 것 같은 네.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전에 저도 어떤 에피소드를 들었냐면 한번 초반에 팔았는데 너무 네. 돈이 없어서 음. 그 집 앞에 다시 찾아가서 다시 팔라고. 다시 돌려달라고. 맞습니다. 내 그림 그렇게 자기 그림을 맞습니다. 애지중지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그림을 자기 자식처럼 중요하게 생각하는 네. 사람인데 이건 내 그림이 아니야라고 얘기했는데 아니야 네 그림이야. 그게 너무 이제 아이러니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네. 수가 있나? 그러니까 참 이게 말하기 정말 어려운 어떤 그런 지점들이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혀 있지만 예. 유족 측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게 가장 의아해하는 게 이거거든요. 문제가 너무 단순하다. 네. 그림을 그린 사람, 그러니까 당사자가 작가가 내 아니- 그림이 아니라는데. 아니다라고 하면 아닌 거다. 근데 왜 이게 계속 맞다고 하는 것인지, 왜 이렇게까지 맞아야만 하는 그게 왜 것인지를 그러는 거예요? 유족들도 이해를 할 수 없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뒤에 또 그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져온 책 중에 하나가 예. 유족 중에서 그 차녀 김정희 씨 같은 경우는 미술을 전공을 했었고 미국에서 그 대학교에서 미대 교수로도 또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예. 근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청경자 코드라는 게 있어요. 음. 워낙 이런 논란이 너무 심하니까 본인이 직접 이게 왜 위작인지를 낱낱이 밝힌 그런 책인데 여기서 이제 그 김정희 씨가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런 말을 하죠. 위작이면 안 되는 거예요. 진품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진품이다라고 결론을 내렸던 사람들이 워낙 우리나라에서 너무 쟁쟁한 어떤 현대 미술가에서 네, 하단에 정말 쟁쟁한 어떤 그런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의 명예가 걸린 일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얽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품이어야만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이런 이야기. 답이 청경자 정해져 있었다. 얘기하기 전에 네. 내가 진품이라고 감정을 먼저 했는데 네, 청경자가 나타나서 내 그림 아닌데요 하면 아닌데요라고 되는 거죠. 나 네. I'm sorry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 하기 싫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김재규의 환수 재산 목록에 이제 이게 있다라고 되어 있을 때 예.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던 거예요. 처음에는 김재규니까. 예, 그랬겠죠. 뭐 이거 뭐 진품이겠지라고 한 거고 그 과정을 건너뛰고 이제 전시까지 해버린 거예요. 예. 사실 전시 직전에 이런 과정, 전시 전에 이런 그 과정이 있었더라면 이런 논란은 없었을 텐데 이미 전시를 다 해버렸고. 이미 쏘아놓은 화살이고. 네. 근데 작가는 아니라고 하고. 그래서 이 청경자 코드라는 책에 보면 이런 구절도 나와요. 당시에 그 이어령 그 전 장관이 너희가 직원들을 불러놓고 너희가 진품이라고 했으니 진품이 아닐 경우에는 여기에 관계되어 있는 7명의 목을 치겠다. 아하. 라고 말한 것을 또 청경자 화백의 지인이었던 어떤 또 다른 화백이 고위 관리자에게 전해 듣고 그거를 또 전하고. 그러니까 진위 여부는 모르죠. 이거를 정말 이어령 전 장관이 이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미인도라는 한 작품을 둘러싸고 얼마나 많은 무수한 말이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가, 명예가 얽혀 있는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짐작을 좀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그 당시에 그 감정을 한 사람은 유명한 평론가 혹은 권력자? 그러니까 이게 그 한국화랑협회에 속해 있는 감정위원회에서 일단 1차적으로 감정을 들어갔는데
이 감정위원회의 어떤 권위, 공신력 자체도 사실은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 유족 측의 입장이에요. 주장이었고. 네. 왜냐하면 당시에 한국화랑협회는 화랑을 운영하는 그 한마디로 화랑들의 어떤 결속체였던 거예요. 그러면 네. 위작이면 자기들이 문제네. 내가 갖고 있는데. 그렇지. 이게 위작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여러 가지가 또 돈이 안 되는 예. 거잖아요. 그리고 그 한국화랑협회와 그 국립현대미술관과의 관계를 보면 갑과 을의 관계다라는 것이죠. 화랑협회는 이제 작품을 팔아야 되는 입장인 것이고 또 작품을 사주는 쪽이 또 그렇죠. 국현의 입장일 수 맞습니다. 있고 하니까 서로 네. 서로 이게 비싼 그림이어야 되는 상황이구나. 위작이면은 조금 이제 곤란해지는 사람들이 조금 많아지는 것 그렇지. 아니냐. 위작이면 네. 너 이거 위작인지 모르게 이렇게 비싸게 돈 주고 샀어? 라고 이렇게 되는 거네. 이야기를 또 하게 되는 것이죠. 실수를 인정하는 게 그렇게 힘든가요? 실수를 인정하는 게 중요한 힘들기는 하죠. 질문이네요. 예. 힘들기는 한데 그래도 저건 너무했네. 모르 모르겠습니다. 네. 진짜 진실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네. 근데 그냥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본인이 작가가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받아들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닌가? 그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좀 굉장히 쉬운 어떤 그런 거죠. 왜냐하면 이유한 하백의 최근에 몇 년 전에 있었던 이유한 하백의 위작 논란이 있었을 때 이유한 하백은 내 작품이 맞다라고 했고 그래, 위작이 했어요? 아니다라고 했거든요. 어. 그래서 위조범들이 이제 있어도 위작이 아니다라고 작가가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것인데 왜 청경자 화백의 케이스에는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의문은 좀 남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알 수 없는 진실은 정말 알 수 없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 시기에 그려졌던 청경자 화백의 다른 작품들을 보면서 예. 스스로 좀 생각을 해볼 수는 있거든요. 네. 이게 77년도에 미인도가 그려졌다라고 이제 서명에 나와 있고 이게 77년도에 그려졌던 청경자 화백의 또 다른 작품이에요. 이건 서울시립미술관에 기증이 되어 있는 주요 대표작 중에 하나인데 이 작품을 보면은 이 유족 측의 그 입장에 따르면 뭐라고 하냐면 청경자 화백은 이 시기에 인중 같은 것들을 표현한 것들을 보면 특이하게도 인중이 다 표현이 안 되어 있어요. 예. 인중이 어떤 좀 파여 있고 이런 것들이 표현이 전혀 안 되고 인중을 완전 밋밋하게 표현을 해버리거든요. 근데 미인도는 77년도에 그려졌다고 하는데도 인중이 표현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요런 게 이제 이상하다. 그리고 나는 인중은 화풍이 다르다. 일부러 안 그렸는데 맞아요. 화풍이 다르다라는 게 이제 맞는 거죠. 예. 이제 스케치 선의 유무. 이 시기 77년도에 그려졌던 청경자 화백의 작품들을 보면은 스케치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붓으로 그냥 바로 채색을 해서 스케치를 따고, 그러니까 어떤 날카롭거나 굵은 펜 같은 걸로 스케치를 한 게 없는 거예요. 이 시기의 작품은. 근데 미인도 같은 경우는 감정을 해보면 스케치 선이 분명한 거예요. 볼펜 같은 것들로 그린 흔적들이 있고 또 청경자 화백은 살아생전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나는 머리카락을 이렇게 투박하게 표현 안 한다. 그래서 미인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좀 투박하게 표현이 되어 있기는 해요. 그냥 PD님 그림 좀 보여주시죠. 네. 예. 하나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를 한 색깔로 했는데 그렇죠. 네, 완전히 뭉뚱그려 지금 머리카락에 어떤 물결 치는 거나 이런 것들이 거의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청경자 화백은 이런 식의 표현을 사실은 하지 이 실제로. 장미와 여인도 봐도 그러네. 네, 요런 것들이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네. 머리를 저런 식으로 그렸을 리가 없어. 난 저런 거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야. 네, 네. 그런 거군요. 맞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청경자 화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색깔 정말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이 이 채색화, 그 색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어떤 기법을 쓰냐면 색을 계속 중첩시켜서 쌓아 올리는 기법을 해요. 수십 번의 중첩이 이루어지면서 그러면서 오묘한 색감, 그라데이션이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청경자 화백은 미인도에는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색을 평면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작품들을 보면 똑같은 황금색이어도 오묘하게 그라데이션이 막 그려져 있는 거 느껴지세요? 이런 식이거든요. 같은 검은색이어도 이 배경이 되는 검은색도 한번 봐보세요. 똑같은 다르네. 어두운 빛깔이어도 똑같지 않아요. 그러네. 색을 수십 번 중첩시키면서 어떤 것은 옅게 어떤 것은 두껍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미인도에는 그런 게 약하다라는 것이고 또 이 77년도에 청경자 화백이 사용을 했던 게 숟가락을 사용을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미간 같은 거를 보시면 약간 더
짙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예. 이게 숟가락으로 눌러서 표현을 한 거거든요. 아. 근데 이 미인도는 그 숟가락을 사용한 흔적 같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감정 결과. 그러면 이게 똑같은 77년도에 그려졌는데 77년도에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는 여성 초상화에는 전부 다 이런 기법들이 적용이 되는데 왜 미인도에는 그러면 적용이 안 됐냐?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검찰 측은 또 다른 그 근거를 들어서 소장 이력이나 뭐 이런 것들을 들어가지고 77년도에 그 청경자 작가가 국가의 어떤 고위 관료에게 이 작품을 팔았고 그게 김재규에게 들어갔고 그게 이제 또 온 거다라고 해서 소장 이력이나 이런 것들을 그 근거로 들어서 진품이 맞다라고 이제 또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것이죠. 코미디네. 참 어렵습니다. 예, 그런 문제들이 또 있고 근데 99년도에 권춘범이었나 권춘식이라고 이름이 좀 헷갈리는데 내가 위작을 했다라고 하는 위조범의 고백이 있었어요. 예, 99년도에. 근데 이 아까 사람 이제 그 미인도? 미인도. 이 사람은 동양화를 주로 위조범, 그러니까 뛰어난 위조범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청경자 사건 때문이 아니라 다른 동양화의 위조 사건 때문에 그 잡혀와요. 예. 근데 그때 이 사람이 자백을 하는 취조 중에 자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했다. 미인도도 내가 그린 거야. 이렇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위조범이 있었는데 몇 년 뒤에 청경자 화백이 2015년도에 죽고 나서 다시 이 위작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그때 이제 재점화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2016년도에는 이 권춘범이라는 이 사람이 다시 자기의 고백을 뒤집어요. 자백을 뒤집어서 안 했다. 내가 안 그렸다. 라고 왜 이제 또 하게 됩니다. 왜?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참 여러 사람들이 얽혀 있어요. 탁 찌른 거죠. 왜? 그걸 탁 찌른 왜? 거지. 아니 근데 네. 저는 진짜 골 때리는 게 네. 예를 들면 당시에 서슬퍼런 시대였고 권력자들이 끼어 있었고 그러니까 하여튼 청경자 작가한테 너만 진품이라고 하면 모두가 해피한데 네. 왜 그러니 사람이 네.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잖아요. 모르긴 모르지만 네. 근데 지금 청경자 화백도 돌아가시고 그 권력자들도 다 돌아가시고 지금 시대가 지났으니까 이제는 위장 논란이 아니고 이거는 그때는 뭐였어라고 결론이 나야지 아직도 위장 논란이라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여기에는 일단 여러 가지가 그게 너무 이상하게 그게 너무 이상해.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럴 수 네. 있는 사회적 분위기도 있었으니까 있었고.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해. 왜 당시에는 별 이상한 일이 다 있었으니까. 네, 네. 그럼 지금은 야 그때는 진짜 해프닝이었고 우리 사회가 천재 작가의 작품을 마치 그때 막 너 치매 걸렸지 막 이런 식으로 사람 몰아갔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거 진짜 미안해라고 결론이 나든지 네. 아니면 청경자 작가가 뭔가 진짜 실수한 거야. 네. 진짜 그때 이게 맞았어. 뭔가 결론이 나야지. 네. 어떻게 결론이 안 날 수가 있죠? 네. 근데 여전히 살아있는 인물들도 여전히 있고요. 여전히 그 관계자들 여전히 아직 있어? 네, 여전히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부 관계자들은 뭐 이제 죽었다라고 해도 그 명예나 이런 것들은 여전히 그 문제 지점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뭐 이제 고인이 됐다라고 해도 여전히 지키고 싶어하는 쪽은 있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권력은 세습됩니다. 네. 야 진짜 너무한다. 참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16년도에는 검찰이 직접 이제 고소인이었던 김정희 씨에게 예. 우리가 이제 검찰도 여러 가지 자체 과학 수사를 또 하거든요. 하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근거가 다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진품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인데 쉽게 이게 또 재점화가 되고 결론이 잘 안 내려지고 이렇게 이러니까 그 김정희 씨에게 그러면은 세계적인 어떤 그 감정 그거를 추천해봐. 라고 해가지고 프랑스의 르미에르 감정팀 과학 수사를 하는 예. 이 사람들을 이렇게 추천을 받아가지고 예. 검찰의 허용하에 감정에 들어가요. 해외 해외 감정. 이제 네. 프랑스 팀인 거예요. 네. 네. 근데 이 프랑스 팀이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 미인도가 위작일, 그러니까 진품일 확률은 0.00002%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진품일 확률이? 진품일 확률이. 그럼 그럼 위작의 위작이라는 확률이 거네. 높다는 거네. 그래서 검찰이 이제 이 결과가 나오고 나서 예. 진품이다. 리미에르의 그 감정 결과가 이러이러한 그 이유 때문에 오류다라고 결론 짓고 다시 이제 진품이다라고 결론을 내리죠. 왜요? 무슨 말이죠? 그게 무슨 잠깐,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프랑스 팀의 감정 결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프랑스 팀의 감정 결과가 틀렸다는 거예요. 왜? 왜? 자기가 그래서- 자기가 그래서 뭐라 그 하는데? 틀렸다는 과학적인 근거를 또 검찰이 예시로 들어서 그 기자회견을 하기도 하고 그게 몇 년도라고요? 그게 2016년도. 2010년 그렇게 오래도 안 됐네. 오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청경자 화백이 죽고 나서 이게 재점화가 또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또 리미에르 팀이 너무 황당해하면서 반박 기자회견을 열기도 하고 뭔 말이냐. 니들이 의뢰해가지고 우리가 했는데 한 건데. 그러면 니들이 의뢰해놓고 지금 이 결과를 왜 안 받아들이냐. 그렇지. 또 근데 이렇게 되는 이게 것이죠. 바깥에서 보면 코미디이긴 한데 안에 뭔가 동력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때린다 진짜. 그거는 그렇지 어려운 않고서 이해가 안 문제입니다, 돼. 여러분.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니 검찰하고 그 미술계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검찰과 글쎄요, 뭐 미술계 관계라기보다는 그때 당 진짜 이상하잖아. 이게 예를 들면 그 프랑스 팀은 신뢰할 수가 없으니까 하지 마. 또 아니고 그래 그럼 외국의 팀한테 의뢰를 해보자 네. 했는데 진품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거는 못 믿겠어. 진품이면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에 이제 진품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모르겠네. 재산 목록에 또 환수시켰던 인물들 중에서는 또 높으신 분들이 또 있어요.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미술계 인사가 아니더라도 있는 것이고 여러 문제들이 또 있는 것이겠죠. 야 진짜 대단하다. 야 이거 진짜 작가가 아니라고 하고. 그래서 리미에르 팀은 아주 그 와. 마음에 마상을 입고 돌아갔던 한국은 쳐다보지만 이제 마상을 입고 돌아갔던 그런 또 와. 일이 있습니다. 참 이게 진짜 아직까지도 대단하다. 결론이 예. 참 내려지지 않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논란이다. 네, 되게 맞습니다. 슬프네요. 네. 청경자 작가는 진짜 매우 슬픈 죽은 일이죠. 이후에도 슬픈 일이 많네. 맞아요. 이렇게 네. 좋은 작품이 많이 있는데. 작품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개성적인 면에서 보면 독보적이라니까요. 특히 이런 여성 초상화 같은 것들을 보면은 와, 이 시기에 이런 그러니까 청경자 작가를 한국의 프리다 칼로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느낌이 있네. 네, 아. 전시를 보시다 보면 느끼실 거예요. 프리다 칼로보다 못한 게 뭐냐. 정말 이게 느껴지거든요, 여러분. 그러네. 애연가로서 애연 저 그림 그림 한번 다시 너무 마음에 들어. 아. 그림 마음에 들어. 애연가로서 예. 저는 저 손끝에 담배가 이렇게 딱 네. 물려 있는 걸 너무 좋아하고. 아 정말요? 네. 저거는 매우 자연스럽고 매우 어떻게 보면 문치가 근데 이 가운데다 끼는 분들 계세요. 아, 네.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니에요, 끝에 아니에요. 해야 돼. 아. 이 끝에 아하. 딱 걸치듯이. 네. 참네. 거의 뭐 자화상입니다. 실제로 진짜. 굉장히 담배를 또 많이 폈다라고. 실제로 그렇게 피시더라고요. 사진을 보니까. 네, 맞아요. 네. 야. 청경자 화백을 이제 수식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나르시시스트라는 말도 있어요. 예.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상설전을 아주 오랫동안 열었을 때 그 오랜 기간 동안의 전시명이 영원한 나르시시스트였어요. 맞아. 왜 영원한 나르시시스트였을까 저건 잘 생각을 이해가 좀 잘 안 해보게 돼요. 되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경자 화백은 단 한 번도 그림의 주제가 자기 자신을 떠났던 적이 없어요. 모두 다 자기. 다 자기 얘기예요. 자기를 반영한. 네. 이거는 그레타 가르보를 그린 건데 표면적으로는 그레타 가르보의 초상화 같지만 본인을 투영했겠죠. 본인이 투영된 거죠. 동성애자였던 어떤 삶, 그러니까 화려하고 인기 있고 모든 남성들의 사랑을 받았지만 정작 자신은 고독했던 그레타 가르보의 삶. 마릴린 monroe를 그릴 때도 결국은 자기 자신을 그린 거거든요. 그런. 자기 자신이 아닌 것은 그릴 수도 없고 이야기를 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작품에서 그런 게 심했냐면, 그러니까 내적인 동력이 있어야지만 얼마나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사람이었냐면 살아생전에 청와대에서 요청이 들어오는 게 당시 미국 대통령의 영부인의 초상화를 그려달라, 예. 선물로 주겠다. 어. 그럼 작가로서 엄청난 명예잖아요. 예. 정중하게 거절을 해요. 본 적이 없다. 본 적이 없다고? 본 적이 없다고가 아니라 내가 그릴 수가 이상하게 없다. 작품을 자기가 주문을 받아서 그리면 그려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 동력이 내적의 안에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정중하게 그 청도 거절을 했던 사람이 청경자 화백인 거예요. 진짜 멋진 사람이네. 참 보통이 진짜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 작가를 딱 떠올릴 때 예. 그 박완서 작가가 떠올랐는데 두 분이 뭐 살아생전에 어떤 교류가 있었다라기보다는 이거 마음 산책에서 나온 책이에요. 이 책도 되게 재밌는데 박완서 작가가 딱 그런 작가였거든요. 박완서 작가를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사람들이 공격하는 지점으로 삼았던 게 뭐냐면 너는 중산층의 삶밖에 그릴 수 없지 않냐. 뻔하다. 중산층의 주부의 삶. 너의 그 소설은
그 주제를 한 번도 벗어나 본 적이 없지 않냐. 예.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박완서 작가가 저런 말을 하는 게 내가 중산층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에는 내가 언제나 승복한다. 근데 작가가 나도 이래선 안 된다는 걸 알겠는데 근데 내가 살아보지 않은 삶에 대해서는 내가 말할 모르겠다. 수가 없다. 아. 현장 취재도 내가 해봤다. 근데 그래도 안 써진다. 그러니까 결국 작가라는 사람은 창작자라는 거는 가장 잘 아는 것밖에 쓸 수 없는 거고 그게 나한테는 나 자신의 삶인 것이다. 저는 저 말에 너무 공감을 하는 것이죠. 야, 그러네. 그래서 누군가는 청경자 하백의 작품을 이야기를 할 때 자기 자신을 떠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어떤 작품 세계의 폭이 좁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너무 당연한 이 사람만의 개성으로 또 받아들여지는 그러네.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래서 더 힘이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정말 그리고 싶은 거 마음 안에서부터 끌어오르는 게 아니면 이 사람은 그린 적이 없는 거죠. 예. 야, 그림에 다 서사가 있는 거구나. 청경자는. 예. 모든 작품에는 다 자기 자신의 삶이 있습니다. 음. 예. 이건 미완성의 작품인데요. 예. 청경자 작가가 1995년, 그러니까 절필선언 한 이후에도 혼자서 이제 그림은 그렸잖아요. 예. 미완의 작품으로 남은 작품이 2점이 있는데 황혼의 통곡이라는 이 작품, 또 다른 작품은 이 작품입니다. 환상여행이라는 네, 이런 작품인데 정말 그 환상의 세계를 다룬 청경자 하백의 그 작품 세계 기량이 뭔가 극에 달했던 작품이에요. 뒤에 뭔가 피안의 세계로 가고 있는 배도 그려져 있고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 작품인데 결국 이 작품은 미완으로 남았고요. 예. 청경자 하백은 이 이후에도 작품 활동을 쭉 그림을 그리는데 미완으로 남겨놔요. 근데 이 미완이라는 말은 청경자가 일생 동안 자주 썼던 말이고 좋아하는 말이기도 했어요. 얼추 다 그린 것 같은데 왜 미안일까요? 뭐 자기가 완성이 아직 안 됐다라고 작가 스스로도 뭔가? 네, 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미완으로 이제 일부러 남겨놓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이제 드는 게 미완이라는 말을 자기 자신이 너무 좋아한다라고 하면서 인생이라는 것에는 완성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고 그리고 본인은 완성된 인생이 재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대요. 아하. 왜냐하면 꿈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이뤄야 될 꿈이 없기 때문에 자기한테는 재미없는 상태가 완성의 상태이고 완성되면. 네. 이 진취적이신 작품도 분이네. 미완으로 아니, 그리고 남겨놓습니다. 제가 듣기로도 그림을 한 번에 다 그리는 게 아니고 박아놨다가 네, 또 생각나면 또 그리고 더 칠하고 그런 식으로 더 한다는 칠하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 맞아요. 그려요. 네. 끝도 없이. 완성이라는 게 정말 없었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 작업에는. 네. 그리고 막 주문을 받아서 빨리 내가 이 그림 그려가지고 막 팔아가지고 뭐 돈 벌어야지 이런 게 진짜 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작가로서 이 사람이 자존심이 막 어느 정도였냐면 이번 전시회 가면 갤러리 현대 박명자 그 회장이랑 굉장히 연이 깊은 사람이거든요. 청경자 예? 작가가. 예? 근데 박명자 회장의 회고를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이 작가의 수작이 하나 있어서 좀 싸게 좀 내가 살 수 없냐라고 조심스럽게 청경자 하백에게 부탁을 했더니 예. 단칼에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나 싸게 안 팔아. 뭐 할인 같은 거 없어라고 예. 단칼에 거절을 하고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작품을 선물로 줘요. 아. 박명자 회장. 내가 선물로 줄지언정 헐값에 팔 수는 네. 않는다. 그럼 뭐 DC 뭐 이런 거 없는 거예요. DC 이런 거 없습니다. 야, 네. 너무 멋지다. 멋있다. 작가로서의 멋지다. 자존심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정말. 야. 우리 사장님도 멋있었으면 좋겠네. 우리도 이제 광고 DC 없어 이제. 우리 사장님도 좀 멋있었으면 좋겠는데. 아하, 우리 참 사장님. 멋진 작가입니다. 이게 마음이 약해가지고. 네. 청경자 화백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세 권의 책을 또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네. 하나는 청경자의 자서전 그리고 두 작품은 미완의 환상여행은 청경자 작가의 며느리가 쓴 책인데 저 이 책 되게 좋더라고요. 네. 그 곁에서 본 청경자 화백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제 쓴 거고 세 번째 책이 아까 얘기했던 청경자 코드라는 차녀가 쓴 책입니다. 아하. 미인도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 위장 줄을 논란, 이루는. 위장 네. 논란에 대해서 네. 쓴 책이고. 그래서 세 권의 책을 좀 두루 보시다 보면은 청경자 하백이 어떤 사람이었구나를 대략적으로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어요. 와 멋지네. 그렇습니다. 예. 이 지금 열리고 있는 석파정 서울미술관에 대한. 저 석파정 미술관은 되게 특이한 게 제가 한번 가봤는데 여러 미술 전시회가 있는데 반드시 통으로만 봐야 돼요. 특이하더라고 석파정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청경자 저는 전시회만 보고 싶어요. 그럼 안 됩니다. 패키지로만 사셔야 패키지로 됩니다. 네. 기업 팔기 아닙니까? 기업 팔기. 야, 통합권을 통합권만 팝니다. 팔아요. 네, 통합권을 팝니다. 그래서 석파정은
되게 예쁘거든요. 너무 예뻐요. 예뻐서 네. 안 가봐서 모르겠네. 그게 패키지가 미술만 보는 게 아니고 그림도 그냥 쭉 다 보고 네. 밖에 나가서 석파정도 어, 보시고. 석파정이 저기 있는 옛날에 거죠? 한옥 있는데 흥선대원군 네, 예전에 맞습니다. 별장이었던 네. 데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이렇게 거기 결혼식도 막 하고 그런 데 아니에요? 석파정에서 하고. 그러라고 하는 네. 이 전시관도 굉장히 진짜 재미있는 게 제가 시간이 안 돼서 넘어가려고 했더니 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짧게 네. 제가 이 서울미술관을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세운 미술관이다라고 말을 해요. 저 안병광 회장이 제약회사 영업사원 출신인데 그 뭐 그림에 대해서 뭐 공부를 막 했던 전공자도 아니고 이 사람이 이중섭의 소라는 작품 그걸 보고. 꽂혀가지고 예. 미술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되고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고 하면서 컬렉팅에 그 발을 들이게 되고요. 그렇게 한 점, 두 점 모으고 빚을 내서라도 작품을 사고 뭐 막 이래가지고 엄청난 컬렉터가 되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세운 미술관이 서울미술관이라는 곳이기도 합니다. 음. 그래서 이 경매에 나온 석파정을 보고 네. 딱 보고 이 사람이 꽂혀가지고 한 번은 이제 경매에 나왔는데 그때는 갖지를 못했었고 두 번째 경매에 나왔을 때 다시 그 경매에 응찰을 해가지고 야. 요거를 이제 갖게 돼요. 영업사원 출신이신데 되게 부자 되셨나 봐요. 나중에 이제 제약회사를 세우게 됩니다. 아, 제약회사 회장님이네. 네. 아, 영업사원으로 시작을 했다가 영업왕으로 등극을 하시고 네. 그 이게 뭔가 열망이 생겨야 일도 네. 잘 되나 봐요. 저도 이중섭 소 되게 좋아하긴 하지만 저 정도 열망이 생기지 않던데 별로 이상하네요.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은 거지. 네. 저는 이중섭 미술관 제가 어디 통영에 그때, 있고 서귀포에도 네. 있잖아요. 그 안에 있는 그림보다는 바깥에서 경치를 보는 걸 더 좋아해요. 너무 아름답죠. 네. 석파정 예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미술관도 꼭 한번 좀 가보셨으면은 좋겠습니다. 예. 네. 오늘 유독 재밌네. 오늘 유독 재밌나요? 네. 마지막에 지금 이렇게 끝내시면 안 돼요, 전 대표님. 그렇죠. 그치. 우리 이세라 대표님 이렇게 공지사항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이세라 대표님이 지금 맨날 남의 전시만 맨날 소개해 줬잖아요. 지금까지 이 전시회도 괜찮아요. 뭐 이래 했잖아요. 네. 본인의 전시를 연대. 오늘은 좀 저의 전시를 아하. 앞을 좀 짧게 했어야 되는데 제가 청경자 할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너무 길게 했어요. 네. 제일 짧게 그렇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길게 하셔도 됩니다. 길게 하셔도 됩니다. 네. 다음 주에 이제 제가 기획한 전시가 개막을 해요. 기획한다는 게 뭐예요? 잘 몰라가지고. 한마디로 이제 작가들 어떤 컨셉으로 전시를 꾸밀 것인지를 기획을 하고 컬렉팅도 하고 컨셉도 컨셉을 하고. 정하고 거기에 이제 함께 전시에 소개할 작가군들을 꾸리고 출품작들을 정하고 이 모든 과정들을 이제 총괄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멋있다. 감독 이세라네. 감독 이세라. 멋지네요. 네, 디렉터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럼. 예. 네. 그래서 제가 기획한 전시가 강남구에 위치한 스텔라 갤러리라는 곳에서 열립니다. 나의 그림, 너의 문장. 너의 문장. 나의 그림, 너의 혹시 문장이라는 직접 건데. 쓰셨나요? 네, 맞습니다. 오. 이건 어떤 컨셉이냐면 6명의 한국 작가들을 소개하는 전시인데요. 예. 6명의 미술 작가와 6권의 책을 1대1로 매칭을 시켜가지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어떤 그림을 볼 때 좀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 작가, 그러니까 그림 작가와 글 작가, 어떤 책이 세계관이 이렇게 겹쳐지면서 공유가 되는 순간이 있어요. 서로 다른 사람인데도 서로 다른, 불구하고 예, 시대도 다를 수도 있고 완전히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도 예. 일단 겹쳐지는 순간이 있거든요. 어. 어떤 작가의 작품을 딱 봤을 때 이 책라고 하면서 제가 딱 떠오르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야. 언젠가 한번 이런 컨셉으로 꼭 전시를 해봐야겠다라고 마음만 먹고 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두 가지가 책과 미술이니까 대박이다. 이 두 가지를 좀 엮어야겠다 생각을 하다가 마음만 먹다가 이번에 한번 해보게 됐고요. 전시의 출품작들은 이제 김민주 작가라고 해서 뭐 영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입니다. 이 작가는 이게 재밌는 작업들을 해요. 약간 발랄하네요. 네, 환상의 어떤 이런 세계 이런 것들을 다루기도 하고 김병수 작가의 저 작품은 제가 이 작품을 보고 김병수 작가한테 완전 반했었는데 일을 마치고 새벽에 돌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출근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슬프네요. 작업복을 입은 두 사람이 나란히 눈길을 걷고 있는 이 작업. 이 작업을 보고 꽂혀가지고 50대 같은 느낌인데. 참, 네. 요 작업들도 있고요. 사물의 세계를 다루는 로지박 작가, 그리고 뭐 사춘기의 세계, 유령의 세계, 뭐 유령이 출몰하는 사춘기 소녀들의 세계를 다루는 이수진 작가, 정고연아 작가, 정우재 작가, 이 작가 6명의 작가들의 작업들을 좀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꼭 한번 놀러 오시면 무슨 책하고 좋을 것 연결해줘요? 같습니다. 각각 다 다른데요. 소개를 하나 해줘봐요. 네, 김민주 작가 같은 경우는 예. 갑자기 왜 생각이 넷플릭스에서도 우리가 제작이 된 적이 있는 네, 갑자기 네. 왜 생각이 안 나. 김병수 작가 같은 경우는 그 한병철 작가의 에로스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어요. 사랑의 회복을 이야기를 하는 네. 독일 철학자? 오 맞습니다. 독일에서 활동하는? 오 아. 맞습니다. 맞아요. 네. 한병철 엄청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한병철 작가의 작품 그 에로스의 종말이라는 책이랑 김병수 작가의 작업을 좀 엮어봤고요. 아하. 로즈박 작가는 마음산책에서 출간된 조경란 소설가의 사물이라는 사물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에세이집이 있어서 그거를 해봤고 이수진 작가는 렛미인이라는 뱀파이어 영화잖아요. 영화도 있어요. 예. 그 렛미인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소설도 되게 재밌거든요. 그거하고 약간 문학동네에서 느낌 출간된. 비슷한 희미한 느낌이네. 느낌. 그 렛미인이라는 소설이 있고요. 정고연아 작가는 하다 보니까 문학동네 책이 좀 많네요. 예. 역시 그 이주란이라는 문학동네에서 나온 단편집이 있어요. 한 사람을 위한 마음 이런 거. 정우재 작가는 물고기 아이라는 동화와 좀 엮어봤습니다. 야. 예, 그래서 여러 어떤 문장들과 책과 이 그림들을 함께 또 보시면서 이 6명의 작가가 세계가 다 안 겹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취향을 또 발견하는 그런 자리가 또 그림도 될 수 있을 있고 것 같습니다. 그 책에 있는 문구도 소개해주고 네, 뭐 그런 식으로 맞아요. 전시를 꾸몄나 네, 네. 보네요. 네. 훌륭한데? 놀러 오십시오. 네. 네. 멋있다. 야 감독 이세라. 네. 이세라 첫 전시회입니까? 작년에 대표님? 제가 뉴욕의 햄튼 아트페어에 그때 이제 첫 번째 전시를 기획했었고 예. 국내에서는 이게 첫 전시 기획이에요. 뉴욕에서 하시고 또 한국에서도 내가 한번 그때는 해줘야 제가 되겠다. 초대를 못 드렸습니다. 굉장히 부럽습니다. 저는 사장님의 노예처럼 살고 있어요. 이제 가스라이팅 심하게 당했거든. 아까부터 가스라이팅 심하게 그러니까요. 당했거든요. 네. 자기가 지금 뭘 당한지 잘 몰라. 네, 김창호는. 사장님 가스라이팅 너무 심해서. 예. 재밌습니다. 네. 그 여러분들 하여튼 다른 건 안 하셔도 요건 꼭 가시죠. 날 그림 너의 스타갤러리 문장. 강남구 봉은사로면 거기 근처인가요? 강남구에서 네, 논현동 강남구청 쪽에 있는 강남구청 네, 쪽.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갤러리. 1월 22일부터 21일부터 2월 1일까지 합니다. 다음- 열흘이에요.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 다음 주 수요일부터. 스텔라 갤러리에서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네. 뭐 언더스탠딩은 구독 해지하셔도 이런 건 좀 가셔야 되는. 무슨 말씀을 그렇게 그럼 안 되죠. 그럼 안 되죠. 네. 사장님 가기 싫으면 이렇게 사신다. 안 돼요. 네, 네. 자, 그 이세라 대표님의 네. 첫 전시, 국내 첫 전시라니까 나의 그림 너의 문장 꼭 한번 가셔서 한번 보시죠. 저희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보십시오. 네, 이세라 대표 오늘 재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